심장 마취와 관련된 그 이 헨슬리의 이제 프랙티컬 어프로치에 관련돼서 그 한 챕터인 이제 매니지먼트 카디오 폴마리 바이패스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랙티컬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오늘은 여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디악 서저리의 이제 프리퍼레이션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 크게 세 가지로 여기서는 책에서는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링과 이 체킹, 서킷의 이제 어셈블링과 이 체크라는 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나스토로지스트의 이제 CPB 프리 CPB 체크리스트에 관련돼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알과 이제 비너스 캐놀레이션의 이제 어떤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마취과 쪽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디악 서저리에서의 이제 프리퍼레이션은 그 이를 위해서는 이제 서전, 그 다음에 이제 퍼퓨셔니스트, 그 다음에 이제 마취과 의사의 이제 긴밀한 그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코디네이션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과 의사는 이제 프리 CPB의 이제 체크리스트로는 이제 별도의 이 프리 CPB 체크리스트가 이제 아나스토모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돼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캐놀레이션과 이제 CPB 이제 가동을 위해서 이제 엔티코아굴레이션이 충분한 수치로 유지가 되는지, 최소 이제 400초 이상을 그 액티베이티드 클로팅 타임이 이제 400초 이상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CPB 동안 이제 적정한 이 마취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CPB가 운영이 되게 되면 이제 플루이드 인퓨전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게 종종 이제 체외순환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마취과 쪽에서 계속 플루이드를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어떤 볼륨의 변화라던가 여러 가지 수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이 가동이 되면 일단은 마취과에서는 이게 주입되던 플루이드는 모두 중단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유리나리 카테터 드레니지 백을 이제 비워야 되고, 이제 소변의 양에 따라서 이제 CPB로 인한 이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환자의 얼굴과 동공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프리 CPB 수치를 이제 기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제 그 사전 CPB가 운영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세레브랄 옥시메트리 이제 랩트와 보통 이제 라이트로 나눠질 텐데,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어떤 캐놀라의 말펑션이라든가 이런 그 에올티 캐놀라의 말펑션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일단 압력 자체로도 확인이 금방 가능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이제 수치가 이제 급속도로 감소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실제 뭐 종종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에올타가 이렇게 그 캐놀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앵글이 되어 있는 45도 앵글이 되어 있는 캐놀라는 크게 이런 그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압력 관련돼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그 이제 EOPA라는 이런 캐놀라라던가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 이성 이제 이 캐놀라들은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삽관하는 과정에서 이 단면을 보면 만약에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이 너무 깊이 어중간하게 들어갈 때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엔드홀이 이 월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체순환 과정에서 압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 센트리퓨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RPM은 상승이 되어 있는데 이 플로우는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압력 자체도 많이 올라가게 되지만, 이 둘째는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더 밀어넣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노미네이트 아테리로 이렇게 캐놀라가 이렇게 이제 아예 박히면서,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가 이제 이런 문제점 박히면서 이제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또 이 머리 쪽으로 피가 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마취과에서 확인해야 되지만 이 체내순환 그 시스템에서의 압력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랑 관련돼서도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이제 아트리알과 이제 비너스 캐놀레이션에 관련된 매니지먼트는
이 캐뉼레이션에 앞서서 이제 적절한 이제 엔티코아귤레이션을 이제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헤파린이 이제 주입이 되고 나서 이 400초 이상, 보통은 이제 책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480초 이상을 유지하라, 어느 데는 400초 이상을 유지하라 얘기하는데, 이 헨슬리 이제 이 프랙티컬 어프로치에서는 400초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이트로 옥사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캐뉼레이션 도중에 실수로 이제 유입된 공기가 이제 팽창되지 않도록 이제 중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취과 의사는 일반적으로 캐놀라가 위치하는 동안 이 아트리알의 다이섹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80에서 시스테믹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80에서 100mm 머큐리로 이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혈압을 좀 낮춰 달라고 그 서정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십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아트리알, 이거는 뭐 삭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이제 디캐놀레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혈압을 좀 낮춰서 하게 되고, 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아트리알 캐놀레이션 사이트는 이 디스탈, 거의 이제 디스탈 쪽에 이제 아치와 그 디스탈 경계에서 그 디스탈 어센딩 에올타에 이제 캐놀레이션을 하는 위치가 대부분 정해지게 되고, 이 위치에 이 T 또는 에피에올틱 스캐닝을 통해서 이 아스로스켈로틱 플락 이제 뭐 움직이는 거라던가 아니면 3mm 뭐 이상의 스크니스와 관련된 리스크를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거 CT로도 확인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T를 통해서 이거는 루틴으로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캐놀레이션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마취과 선생님께서 이제 T를 통해서 이 에올타에 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뭐 아스로스켈로틱 플라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좀 질병이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에피아올티 그 초음파 자체를 이제 그 어센딩 에올타에 이게 표면에 대서 실제 이제 플라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오기를 피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뭐 피모랄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퍼퓨저니스트는 이제 아트리얼 캐놀라를 통한 이제 프레셔 트레이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테믹 블러드 프레셔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민 아트리얼 프레셔와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레이팅 이제 그 박동을 이게 그 에올타에 이제 캐놀라가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회로에서 어디에서든 뭐 압력을 측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펄스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에서 환자 뭐 라디알 아테리라던가 뭐 아니면 뭐 피모랄 아테리에 잡혀 있는 뭐 어떤 그 혈압이던 이거에 대한 민 프레셔가 있을 겁니다. 이 민 프레셔와 이 펌프 회로에서 재는 측정되는 민 프레셔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많은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이섹션이 돼서 이게 펄스 루멘, 이제 트루 루멘과 이제 펄스 루멘으로 이렇게 삭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력 자체가 잘 측정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펄스 루멘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이제 체외순환 CPB를 가동을 하게 되면 이제 CPB 이제 측정되는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플로우는 이 플로우 자체는 형성이 잘 안 되는, 이게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롤러는 이 압력에 그 상관이 없이 그냥 밀어내기 때문에 그 플로우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이 그 압력의 그 디스탈 랩토로드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펄스 루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회로의 압력은 올라가겠지만 이 플로우는 이게 형성이 안 되는, RPM은 상승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각각의 펌프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서전에게 분명하게 빨리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더 다이섹션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이제 그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지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뭔가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느낌이 들면은 뭔가 어디가 이상한 겁니다. 그냥 그거를 뭐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꼭
꼭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그 느낌 같은 게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 회로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캐뉼레이션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압력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체해순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체해순환을 운영하게 되면 이 분명한 거는 이제 환자한테 다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제 아트리얼 캐놀라가 이제 에올틱 루멘에 이제 위치된 것이고, 이 에올틱 캐놀라의 타입에 따라서 이제 T를 사용해서 이제 TB 이제 올바른 위치를 이제 확인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에올틱 캐놀라가 이제 올바르게 위치해 있고 이 적정한 엔티코아굴레이션이 이제 컨펌이 되게 되면 이 CPB 서킷을 통해서 이제 플루이드 트랜스퓨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시언트 이제 하이퍼텐션을 이제 치료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가 선택이 된 경우에는 여기서 서전은 이제 비너스 캐놀라를 라이트 에이티륨을 통해서 이제 인서트를 하게 되고, 이 캐놀라의 위치는 이제 디스탈 스테이지를 이제 인페리어 베나 카바에 위치시키게 되고, 또 다른 스테이지는 이제 RA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게 다 보시면 이거 저희들은 뭐 계속 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지만, 이 마취과 선생님들도 이런 책에서 이 심장 수술 마취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취과 책에 이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그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좀 책을 보면서도 좀 놀라긴 하는데, 되게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과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계신 마취과 선생님께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올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마취과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그런 이제 그 환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 다음에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가 이제 만약에 그 플랜이 되어 있다면 이제 별도의 캐놀라가 이제 라이트 에이티륨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리 사이누스로 이제 가이드가 되게 되고, 이 T를 사용해서 이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T가 이제 가장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직접적으로 이게 잘 삭관이 안 될 때나 이럴 때는 그 이제 직접 RA를 조금 이제 스몰 인시전을 해서 이게 넣는 방법도 보통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탈 어센딩 에올타에 이제 액세스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뭐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플라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피무랄이나 또는 아트리알 캐놀레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무랄 아트리알이나 이런 거 캐놀라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엑실라리 어프로치는 종종 이제 소라식 이제 앱도미나 에올타의 이 아스로스켈로틱 디지즈로부터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를 이제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너스 캐놀라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이 페리페랄을 통해서 이제 인서트 될 수 있지만, 이 적정한 드레이지를 위해서는 라이트 에이티륨으로 이제 어드밴스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무랄 그 아트리알의 경우에는 이 대부분이 이 한 개의 캐놀라만 가지고는 이 100%의 드레인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이폰 이펙트에 의한 드레인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결국에는 이제 백큐um 어시스트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드레인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피무랄 이제 베인 카테터가 뭐 종류별로 많이 있다 그러면 뭐 28프렌치까지 외국은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그 심장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캐놀라의 가장 큰 사이즈가 아마 대 23프렌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너스가. 이거 가지고는 뭐 절대로 그 사이폰 이펙트를 이용한 그 내추럴 드레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VABD를 사용을 해서,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캐놀라 자체의 프레셔 로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길고, 이 결국에는 VABD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뭐 SBC에 하나 더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또 드레인을 시키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TE를 통해서 이제 그 만족할 만한 이제 비너스 캐놀라 포지션을 이제 컨펌을 이제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취과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TE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술실에 들어와서 환자 뭐 그 A라인 그 라디알 아테리에 뭐 그 압력을 측정한 그런 게 그 펑처가 잘 안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TE를 이용을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 관련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카디악 서저리에 관련된 이제 어떤 준비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